반갑습니다. 부동산 투자 여행의 박일입니다. 자, 날씨가 갑자기 매우 추워졌습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입찰을 참가했는데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입찰표에 매수 신고 가격을 만약에 수정한 경우에는 입찰이 무효가 됩니다. 이 이외에도 입찰에 무효가 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잘 기억해 주시면은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채무자나 전 낙찰자가 응찰한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경매 물건에서 채권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지만은 채무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민사집행규칙 제5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는 낙찰자의 잔대금 납부로 소유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물상보증인이라든가 제3취득자이든 입찰에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경매 사건에서 전 낙찰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나 전 낙찰자가 응찰한 입찰은 무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매수 신고 가격이 최저 매각 가격 미만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역시 무효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매수 신고 가격은 법원이 매각 기일에 공고한 최저 매각 가격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원이 공고한 최저 매각 가격 이상으로 입찰하여야 하는 것은 법정 매각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에 위반한 입찰은 뭐가 된다? 바로 무효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매수 신청 보증금이 만약에 부족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역시 무효가 됩니다. 자, 매수 신청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야 했지만은 이때는 당연히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자기압수표라든가 또는 현금을 매수 신청 보증금 봉투에 넣어가지고 매각 절차에 따라서 집행관에게 제출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재경매 사건의 보증금은 만약에 이할로 정한 경우에는 최저 매각 가격의 이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수 신청 보증금을 봉투에 넣어야 한다는 사실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매수 신청 보증금 봉투는 이를 개봉하여 그 금액을 확인하는데 만약 매수 신청 보증금이 모자라면은 입찰은 무효를 하고 차순위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최고가 매수인이 된다라는 사실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입찰표에 금액의 기재를 수정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역시 무효가 됩니다. 매수 신고 가격이나 매수 신청 보증금 등 금액을 만약에 수정한 경우, 즉 정정한 때에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고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운 용지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만약에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 역시 무효가 됩니다.
대리인이 응찰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제출하고, 또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법인 등기부 등본 초본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번째로, 동일 사건의 입찰자가 다른 입찰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두 사람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역시 무효가 됩니다. 말이 좀 복잡할 것 같지만은, 자, 먼저 입찰자이면서 동일 물건에 대하여 동시에 다른 입찰자의 대리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누구든지 동일 물건에 대하여 동시에 두 사람 이상의 대리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른바 자기계약과 상방 대리가 금지되는 원리와 같습니다. 이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이에 위반한 입찰은 공동입찰을 할 경우 이외에는 무효가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번째로, 한 장의 입찰표에 수개의 사건 번호나 물건 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도 역시 무효가 됩니다. 입찰표는 응찰하고자 하는 물건마다 한 장의 용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다만 일괄 입찰을 할 경우에는 한 장의 용지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한 장의 입찰표에 수개의 사건 번호나 수개의 물건 번호를 기재하면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입찰표에 날인하지 않거나 무인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즉 쉽게 말해 손도장을 찍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역시 무효가 됩니다. 입찰에 참가한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은 입찰 관련 서류의 날인란에 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손도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때 도장은 막도장이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손도장을 찍는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입찰에 무효가 되는 경우 8가지가 있죠. 이 점은 여러분들이 경매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